자, 83겁니다. 자, 그래서 위원과 위원장. 자, 위원과 위원장.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7명. 자, 위원장과 5명은 비상임, 1명은 상임, 상임위원은 정무직, 직은 정무직, 급은 차관급.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비상임 중에서 호선. 그 다음에 위원장 주고시에는 상현이순. 자, 그 다음에 위원회 임명은 행총대. 위원 중에 2명은 법관의 자격, 당적을 이탈한 날 3년, 선거지 퇴직한 날 3년, 경찰, 검찰, 국정원, 군인직에서 퇴직한 날 3년. 그 다음에 임기가 3년, 연임할 수 없다.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 결격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당연 퇴직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위원 보세요. 위원은 중대한 심성의 장애로 직무상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자, 면직할 때는 행안부 장관, 위원장이죠. 의결을 요구하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의무가 2가지가 준용이 된단 말이야. 자, 위원회 이제 의무가 2가지가 있는데 비정의 의무다. 비정.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비밀엄수, 그 다음에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준용은 이란 말은 빌려 쓴다는 얘기야. 빌려 쓴다. 자,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자, 3번을 조심해야 돼. 국가, 경찰, 임무, 자, 외자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국가, 경찰, 임무, 외라는 말은 뭐야? 국가, 경찰, 임무가 아닌 거야, 아닌 거. 아시겠죠? 12년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국가, 경찰, 임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은 기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붙이는 사. 위원회 이제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왜? 이유가 뭐야? 자, 그러면 경찰청에서 왜 수행할까요? 경찰위원회 머리만 있다고 그랬지. 팔다리가 없단 말이야, 팔다리가. 팔다리가 없으니까 그 팔다리 역할을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기본 정족수야. 자, 위원회 회의다. 저 회의는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는데, 자, 정기회는 특별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2회다. 월 1회에서 월 2회로 개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회 소집 요구는 위원 3인 이상,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 임시회에, 자, 위원장에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요구 나왔어요. 행안부 장관이 위원회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 판단될 때에 제1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요구는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의결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자, 가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종족수라는 게 있어. 종족수. 종족수가 지금부터 쭉 나올 거야. 아시겠죠? 많이 나올 건데요. 자, 보세요. 종족수는, 종족수. 자, 종족수는 가장 기본적인 종족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종족수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아닌 것들이 있겠지. 그죠? 요거 아닌 것들만 정리하고 여기 없는 것들은 다 기본적인 종족수로 보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배가 있다. 예배. 자, 예배가 있어요. 예배. 자, 예배가 우리가 몇 개를 벌써 봤어. 아시겠죠? 벌써 봤다고. 자, 그러면 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죠. 소청심사위원회. 자, 소청심사위원회. 자, 그 다음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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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치안행정협의회가 있죠. 치안행정협의회. 자, 치안행협의회도 예배에 들어가. 자, 예배에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자, 경찰 인사위원회가 있었지.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자,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자, 인사위원회.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경직법 제11조 3에 나오는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자, 보상금 심사위원회. 자, 보상금 심사위원회.
자,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 쉽도록 제가 묶어 드릴 거야. 요거 두 개가 같다. 요 두 개가 같고.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있지. 그죠? 알고 있는 거. 자, 알고 있는 게 소총이는 알고 있잖아. 그죠? 소총이가 뭐더라? 정족수가? 자, 소총의 정족수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다. 그죠? 출석위원 가반수. 출석위원 가반수. 경찰고문 인사변을 알고 있다. 그죠? 경찰고문 인사변회가 뭐죠? 제적 가반수다. 끝. 여기에 출석위원 붙으면 틀려요. 자, 요것들은 다 경찰 공무원이야. 경찰 공무원은 출석위원회 개념 자체가 안 나온다고. 다 출근하니까. 자, 요거는 없다 그랬지. 요거는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빼고는 다 뭐로 보면 돼? 기본 정족수로 보면 돼. 아시겠죠? 기본 정족수. 그 다음에 제2요구라는 게 있어요. 제2요구. 자, 경찰위원회가 의결을 했어요. 의사결정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의사결정 내용이 존중이 돼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죠. 자, 이 의결 내용이 부적절한 판단되면은 행안부 장관이 제의를 요구해야 돼. 할 수 있어. 자,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할 수 있다. 자, 할까 말까는 재량이에요. 제요구 할까 말까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제요구를 한다면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법정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제요구는 언제까지 하나? 의결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자,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해야 돼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의 제요구가 있다면 경찰위원회는 재의결을 해야 돼.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거는 뭘까?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제2호권 누가 갖는다? 행안부 장관이 갖습니다. 며칠 이내에 하지요? 10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10일 이내에. 그러면 재의결은 며칠? 7일 이내에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제가 포인트를 잡은 이유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는 변형을 해서 준단 말이야. 제2요구 할까 말까는 뭐다? 재량이다. 한다면 법정 시간 내에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잖아. 내가 흰색을 결정했어. 흰색을 결정했는데 여자친구가 야, 자기야 그거 아니야. 흰색 안 어울려. 그럼 노란색은 어때? 노란색은 더 안 어울려. 빨간색은 그건 아니야. 어쩌라고 욕 나오잖아. 그러면 다시 해라 그러면 그죠? 그럼 쥐가 하든가. 그래서 이거 없어져야지 원래는. 근데 살아있거든. 자, 그래서 이게 제2요구다. 제2요구.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경찰위원회가 있다죠. 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위원과 위원장. 자, 소청심사위원회도 자, 위원과 위원장이 있어요. 위원과 위원장. 자, 여러분 머릿속을 지금 뒤지고 있는 거야.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자, 위원과 위원장. 경찰위원회는 어떻게 되더라? 임명 절차가 행총대다, 그지? 행총대입니다. 행총대. 자, 그 다음에 소총회는 뭐다? 소총회는 혁총대다. 그죠? 혁총대. 자,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했다면, 요렇게 돼가지고, 그죠? 이들의 기능까지도 기억이 날 거예요. 행안부 장관의 제청, 총리를 거쳐, 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대통령 임명. 자, 소총위원은 어떻게 돼? 소총위원은 인사혁차장의 제청,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 자,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거다.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2개 드릴게요.
자, 소청임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협총되다. 1번. 2번. 경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행총되다. 뭐가 맞아요? 뭐가 틀렸어요? 정리하지 않으면 낚이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한 묶음이야. 아시겠죠? 위원과 위원장은 똑같아. 자, 이거는 협총됩니다. 아시겠죠?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총됩니다. 근데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돼?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뭐 돼? 비상임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걸 놓치는 거야. 그래서 경찰학은 단순하게 배우면 안 돼. 정리를 해야 돼, 정리. 정리하지 않으면 경찰학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와서 하는 거야. 경찰학은요, 열심히 했는데요, 다 잊어버렸어요.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죠? 한 달만. 그래서 정리를 해서 계속 정리된 것을 계속 반복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 중에서 호선이다. 아시겠죠? 비상임 중에서 호선하는 거야. 호선. 자,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소청임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협총되다. 댕동댕. 경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행총되다. 땡. 위원은 행총된대. 위원장은 호선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선명해지잖아. 그죠?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경찰위원이 있고요. 경찰위원과 자, 소청위원이 있어요. 소청위원. 자, 소청위원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자, 비교를 할 건데 보세요. 자, 여기도 있는 게 있어.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읽어봤는데 경찰위원은 심신장애 빼고 심신장애 외에는 자, 요거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면직되지 않는다. 자, 소총위원은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미리 정리하는 거야. 심신장애 외에는 자, 심신장애 외에는 자, 이거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 자, 요렇게만 나온다면은 문제는 쉬울 거야. 그죠? 묶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소총위원은 하나 더 있단 말이야. 금고 이상의 형벌. 자,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자,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심장애 빼고는 안 된다. 그러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경찰위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아시겠죠? 금고 이상 형벌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만드나? 갑니다. 잘 보세요. 자, 경찰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심장애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 맞아, 틀려? 경찰위원은 금고 이상 형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싼 걸 섞어놨을 때 구분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길러놔야 돼. 자, 그 다음에 85회 지원행정협의회. 지원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다. 그죠?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2명, 경찰관 3명,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이 3명. 자, 이 3명이 위촉위원이야. 위촉된 위원만 임기가 몇 년? 2년이다. 자, 협의사항이 있고요. 위원장. 자, 간사가 있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는 넘겨서 분기 1회다. 분기 1회. 자, 분기 1회.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나왔고요. 특별한 게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84회 인권위원회로 갑니다. 인권위원회. 자, 이 인권위원회가 개정이 됐거든. 자, 인권위원회가 옛날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그죠? 자, 인권보호규칙으로 바뀌면서 전체 내용이 싹 바뀌었어요. 자, 좀 됐긴 했는데. 자, 인권위원회를 정리해 봅시다. 인권위원회. 자, 인권위원회. 자, 인권위원회. 자, 인권위원회. 자, 그러면 인권위의 설치의 근거가 뭘까? 설치의 근거가 경찰 인권보호규칙입니다. 경찰 인권보호규칙. 자, 경찰 인권보호규칙이
자, 인권위원회, 자, 설치의 근거예요. 그러면 인권위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나 이거지. 자, 설치는 경찰청에 있고요. 지방청에 있는데 어디에는 없다. 경찰서에는 없다. 아시겠죠? 경찰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경찰서 인권위는 없어요.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청 인권위가 있을 뿐이야. 경찰서에는 없다. 자, 그리고 자, 구성을 봐야 돼. 구성. 자, 구성. 자, 구성은 7에서 13명입니다. 쪽수 많죠? 7에서 13명. 자, 13명이고 특정 성별이 자, 특정 성별. 자, 특정 성별이 자,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은 함정은 뭘까? 숫자다, 숫자. 그죠? 7에서 13명. 자, 그 다음에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돼. 10분의 6. 가반수는 조금 넘을 수 있어. 예, 가반수. 자, 근데 10분의 6이란 걸 약분해보면 5분의 3이 나오잖아. 5분의 3을 하는 게 맞을 텐데. 굳이 10분의 6을 준 이유가 뭘까? 제가 보니까 아마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10명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구성을 보면은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 자, 위원장이 있고, 당연직 위원이 있어요. 당연직 위원. 자,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자, 위촉 위원이 있어요. 위촉 위원. 자, 위촉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직 위원이 누구냐? 당연직 위원. 당연직 위원이 있어. 당연직 위원.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의 경우는 감사관. 자, 감사관이 당연직 위원이고요. 자, 지방청의 경우는 청문감사 담당관입니다. 청문감사 담당관. 청문감사 담당관이 자, 당연직 위원. 조심해야 돼요. 이걸 왜 조심해야 되냐? 글자 수가 작을수록 높은 사람이야. 알았지? 기본으로.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청문감사 담당관이 글자가 많지. 경찰서에 있는 분이 청문감사관이야. 청문감사 어디 갔냐? 예, 청문감사관 하면은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청문감사 담당관이 지방청의 인권 침해를 담당하는 분이고 청문감사관 하면은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요거까지 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경찰 아무리 술집이 또라이라도.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청문감사관 하면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청문감사 담당관이다. 아시겠죠? 청문감사 담당관. 자, 담당관. 인권 침해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 그러면 자, 임기를 봐야지. 임기. 자, 이 사람은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이야. 당연직 위원은 임기가 있다 없다? 없다. 공무원은 임기가 없다고 그랬어. 꼭 기억하세요. 원리를 기억하면 나중에 미울 만한 게 점점 사라지는 거야. 나올 때마다 기억하면 안 돼. 항상 큰 원리를 먼저 가지고 미우지 않을 것과 미울 것을 구분하면서 이제 조금씩 좁혀가야 된다고. 무조건 다 배우면 머리 터진다고. 공무원은 임기가 없다. 그러면 누구와 임기가 있겠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임기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 위원장. 자, 위원장과 자, 위촉위원이죠. 위촉위원의 임기입니다.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자, 임기는 3년이 많아, 2년이 많아. 뭐가 많다고 그러대? 2년이 많다. 3년짜리 몇 개 없다고 그랬잖아. 3년짜리는 벌써 2개를 배웠단 말이야. 경찰위원회 3년, 소청수사위원회 상임위원회 3년, 언론중재비가 3년, 그 다음에 해양경찰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이 4개 빼고는 다 2년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위원장과 위촉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이다. 2년. 아시겠죠? 2년입니다. 2년. 자, 2년이고요. 자, 위원장은 연임 안 된다. 연임 안 돼요. 연임 안 된다는 것도 특별한 거야. 대부분은 연임이 돼. 연임이 안 되는 게 3개 있단 말이야. 경찰위원 연임 안 되지? 그죠? 해양경찰위원도 연임이 안 돼. 이번에 신설됐거든. 3월 달에. 그 다음에 여기
자, 인권위 위원장도 연임이 안 돼. 그것 빼고는 연임 다 돼. 단, 그냥 연임이냐, 1차 연임이냐, 2차 연임이냐, 이게 있는데, 2차 연임은 또 많지 않아. 2차 연임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자, 이 위촉위원이 2번 연임할 수 있어. 2차. 자, 2차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자, 요거 빼고는 대부분 다 1차 아니면 그냥 연임이야.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몇 개 빼면 다 틀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자, 결혼이 생겼다. 그러면, 새로 위촉된 위원이야. 새로 위촉된, 자, 위원의 임기는, 자,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위촉된 날로부터. 자, 요거를 쓴 이유가 있겠죠?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을 때, 위촉된 다음날 나왔었거든.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아시겠죠? 위촉된 날. 자, 그 다음에 정기회가 있어요. 정기회. 정기회가 있는데, 정기회는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청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월 1회입니다. 월 1회. 자, 옛날에는 경찰위원회와 비슷했단 말이야. 자, 지방청 인권위원회는 분기 1회다. 자, 분기 1회. 자, 요걸 가만 보면은 경찰위원회 지원행 협의회 비슷하지. 옛날에 같았는데, 자, 경찰위원회가 월 1회에서 월 2회로 개정이 되면서 좀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월 1회, 이거는 분기 1회. 경찰위원회는 월 2회, 월 2회. 아시겠죠? 월 2회. 자, 이게 정기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족수가 있는데, 정족수는 뭘 쓰면 되겠냐, 여기는. 정족수. 없잖아, 저기. 없으면 뭐야? 기본 정족수야. 자, 재과, 출과다. 재적과반수, 출석과반수, 재적과반수, 출석과반수의 찬송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회를 빼먹었구나. 이건 정기회고. 자, 임시회가 있어, 임시회. 자, 임시회는 어떡하나, 임시회는. 자, 청장이나, 자, 위원장이 인정. 자, 위원장이 인정할 때. 자, 위원장이 인정할 때나, 그 다음에 청장이나, 제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 그래서 제적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자, 이것도 옛날에 개정 전에도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경찰청장이죠. 자, 경찰청장. 자,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돼요. 교육계획. 자,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자, 수립, 시행.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서장이죠. 자, 경찰관서장. 자, 경찰관서장이 마찬가지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낸 이유가 있겠지. 자, 이게 달라요.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 해. 3년 단위. 3년 단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관서장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돼요. 이거는 매년. 자, 그래서 기출해보면은 요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경찰학은 정리를 해야 될 과목이야.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87회 경찰법이 있습니다. 경찰법 한번 봅시다. 제1조의 목적 나왔어요. 자, 경찰법 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 87페이지. 자, 민주적 관리 운영과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 조직, 그 밖의 직무 범위, 그 밖의 필요한사항을 기준으로 목전한다. 그래, 민주성과 효율성이 우리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국가경찰의 조직, 지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수로 경찰청을 둔다. 기억나십니까? 아까 그랬던 그 그림 있잖아, 그지?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 소속이 어디야? 시도지사다,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지방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그죠? 경찰서. 경찰서는 지방청장 밑에 있어요. 자, 두 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3조, 경찰법 제3조의 국가경찰의 임무다. 국가경찰 임무는 다음과 그와 같다. 이거는 외우시라고 그랬지. 1호에 뭐가 있고, 2호에 뭐가 있고, 3호에 뭐가 있고, 4호에 뭐가 있고, 이렇게 쭉 외우라고 그랬지. 1호에 뭐, 국민의 생명, 신체, 전해보. 2호가 범죄, 예방, 진압, 수사. 2호에가 뭐야? 범죄 피해자 보호. 3호가 경비, 그죠?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 대리자경 수행. 4호가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배포, 5호가 교통안전 미해 방지, 6호가 외국정보 국제화 국제협력, 7호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다. 아시겠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자, 다음에 제4조의 권한엄령 금지다. 국가경찰은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제4조에 뭐가 나와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이게 뭐다? 인권 존중주의다. 기억나십니까? 기본이념 할 때 인권 존중주의가 헌법과 경찰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아시겠죠? 자, 이게 경찰법 제4조의 인권 존중주의야. 자, 다음에 제5조의 경찰위원회. 자, 그 다음에 제6조의 위원회 임명과 결격 사유 나왔고요. 자, 이거는 정했던 내용이니까 7조 마찬가지입니다. 8조, 9조. 자, 9조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10조 위원회 운영. 자, 위원회 운영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 우리 정리 다 했던 내용입니다. 12조에 경찰청 차장. 그 다음에 하부조직 있어요. 하부조직. 그 다음에 14조에 지방경찰청장. 자, 지방경찰청장 14조 2항 봐봐라. 자, 89페이지 14조 2항에 지방경찰청장은 누구의 감독을 받아? 시도지사 땡.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의 관할구역의 국가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기관장을 지휘감독한다. 자, 다음에 제16조의 지원행정협의회. 자, 지원행협의회 나왔어요. 자, 요거는 지원행정협의회 2항 봐봐. 16조 2항. 지원행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뭐로 정한다? 대통령. 영으로 정한다. 자, 요게 또 출제가 됐단 말이죠. 자, 치안행정협의회입니다. 자, 치안행정협의회. 자, 이제 패턴이 나올 거야. 치안행정협의회의 설치의 근거가 뭐야? 설치의 근거. 설치의 근거는 뭐다? 경찰법이다. 그죠? 경찰법. 자,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그죠? 자, 이거는 대통령. 영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됐습니까? A는 A고 B는 B예요. 그러면 지원행협의회의 설치의 근거는 대통령령, 조직과 협상은 경찰법 땡땡. 요게 많이 나왔다고 시험에.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역발산으로 경찰위원회를 한번 던져볼게. 자, 경찰위원회의 설치의 근거가 뭐야? 설치의 근거. 자, 마찬가지로 경찰법입니다. 그죠? 경찰법. 자, 경찰법이고요. 그러면 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할까? 자, 이게 뭘까요? 이거야. 대통령령입니다. 아시겠죠? 대통령령.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잖아. 같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겠지. 자, 이거를 묶어버리면 돼. 아시겠죠? 묶어버리면. 지난해 협의회도 경찰법죠. 경찰위원회도 경찰법. 조직권의 비상은 대통령령. 자, 물론 이름은 달라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고요. 자, 이거는 경찰위원회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 규정이란 말이 나오면 대통령령이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규정이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규정이 많이 나올 건데, 규정 나오면 대부분 다 대통령령이야. 보안업무 규정, 뭐겠니? 대통령령입니다. 경찰위원회 규정, 뭐겠니? 대통령령입니다.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복무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아시겠죠? 대통령령. 공무원 보수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아시겠죠? 규정 나오면 대통령령이야. 아시겠죠? 대통령령. 자,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경찰서장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18조 23조로 갑니다. 경찰법 23조. 자, 국가경찰의 계급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으로 한다. 11계급이다. 그래서 계급을 꼭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계급 꼭 외워야 돼. 자, 우리는 거꾸로 가볼까?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자, 11계급. 여러분 다 달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번 달아봐야지. 순경으로 딱 들어가서 쫙 올라가가지고, 그죠? 경찰청 딱 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지.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자, 요즘에는 뭐 경찰도 많이 안 나오대. 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임용, 교육, 훈련, 복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명이 뭘까요? 경찰 공무원에 관한 특별한 법으로 정한다 그랬어. 이게 뭘까? 경찰 공무원법이다. 아시겠죠? 경찰 공무원법. 24조 직무수행. 국가경찰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수행에 관한 서로 협력해야 된다. 24조 2항은 밑줄을 쳐야 되는데 국가경찰 공무원은 구체적 사건 수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 사건 수와 지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경찰 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법 24조 2항에 있어요. 이게 경찰 공무원법으로 출제가 됐었거든. 자, 그 다음에 국가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대. 이 법률이 뭘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줄여서 경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집법. 제가 이제 법률 조문을 읽어주는 이유는 법학은 다 법률 조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뭐가 경찰법에 있다. 경공법에 있다. 이렇게 물으면 법조문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물으면. 그래서 우리 기본법은 꼭 읽어보는 게 좋아. 아시겠죠? 아마 다른 책에는 뭐 법이 없을 텐데 자, 다른 책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봐. 경찰법이나 경찰공무원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만큼은 꼭 읽어봐야 돼. 아시겠죠? 정의된 내용 가지고 자, 문제를 만들면 다행이지만 문제를 만들 때 법조문을 갖고 와서 카피한 다음에 그걸 살짝 바꾸는 방식이 요즘의 출제 방식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간단하게 던지는 방법이 이 조항을 그대로 맡겨주고 이게 경찰법에 있다, 경찰공무원법에 있다, 경직법에 있다 던진단 말이야. 그런 문제 쉽게 낚이는 거야. 자, 나머지 조항은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2로 갑니다. 자, 92의 대리와 위임이다. 아시겠죠? 대리와 위임. 자, 대리라는 게 있고요. 위임이라는 게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잘 하시면 돼. 아시겠죠? 정리를. 자, 대리와 위임은 이론입니다. 이론인데요. 요즘에 등장하는 게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을 물어. 아시겠죠? 자, 승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칠판에 써주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리로 한번 가보자. 대리. 자, 대리가 있어요. 대리. 자, 대리가 뜻이 뭐야? 대리. 내가 해야 될 거를 누군가 내 대신하는 거야. 대리기사도 대리야.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이수근의 대리 운전, 그것도 대리야. 내가 운전해야 될 거를 내가 믿는 사람한테 돈 줘서, 그죠? 대신 운전하게 하는 거잖아. 대리 운전도 대리다. 자, 그러면 대리로 한번 가봅시다. 자, 대리는 피대리기관이 있어요. 피대리기관. 자, 피대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있겠지. 그죠? 요게 대리기관이에요. 대리기관. 자, 1번.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2번. 권한은 어떻게 되고. 3번. 이전되나 안 되나.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얘가 해야 될 거를 얘가 대신할 거야. 국민에 대해서죠. 국민에 대해서 자, 행위를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행위, 대리 행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법적 근거. 자,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권한은 어떻게 되고, 권한. 자, 그 다음에, 자, 권한이 이전되나, 안 되나. 이전되나, 안 되나. 아시겠죠? 이전되나, 안 되나. 자, 그러면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이건데, 요거는 세모다. 자, 세모가 뭐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얘기야. 아시겠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우리가 대리는 말이죠.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 자, 법정 대리가 있어요. 자, 대리 종류는 크게 두 가지야. 그러면 임의 대리는 내가 믿는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법정 대리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리야. 그러면 법정 대리는 법적 근거를 요합니다. 그래서 세모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임의 대리를 물으면 요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를 물으면 요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권한은 어떻게 되나? 자, 권한은 일부 또는 전부다. 아시겠죠? 일부 또는 전부를, 자, 일부 또는 전부. 그러면 권한의 일부만 대리하는 게 뭘까? 요거는 임의 대리입니다. 자, 임의 대리는 권한의 일부만 대리하는 거야. 권한의 전부를 대리하는 것은 법정 대리입니다. 아시겠죠? 법정 대리. 자, 우리가 법정 대리를 처음 보는 게 아닌데, 아까 경찰청장 할 때 봤잖아. 경찰법에 청장이 유고되면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한다고 그랬지. 그게 협의의 법정 대리야? 그러면 청장이 없어서 경찰차장이 한다면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장의 권한의 전부를 갖는 거야. 법정 대리니까. 아시겠죠? 전부. 그러면 대리기사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야. 임의 대리다. 자, 대리기사한테 내가 열쇠 줬잖아. 이수근 씨 운전 좀 해줘요. 나 술 먹어서 그러는데 운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열쇠를 줬다 해서 차의 권한을 전부 준 게 아니지. 운전하는 것만 준 거야. 내가 수근이한테 열쇠를 줬더니 이 새끼가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내 차 팔아버렸다고. 됩니까? 대리기사 내 차 팔아버렸어. 되냐고. 안 되는 거야. 운전하는 권한만 준 거지 차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준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준 거예요. 일부. 그래서 임의 대리는 일부만 되는 거고 법정 대리는 전부 되는 거야. 이전 되나 안 되나? 이전 안 된다. 이전이란 말은 요거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을 없애버리고 얘한테 넘어가는 거지. 얘는 없어지고 얘는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전이야. 대리는 이전되는 게 아니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거야. 복사하는 거야. 복사. 아시겠죠? 복사. 자, 그러면 대리기관이 대리행위를 할 건데 대리행위를 할 때는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 표시하고 대리기관의 이름으로 대리기관의 자, 이름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그죠? 자, 몰라도 출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 같아? 글자 하나를 잘라 붙이면 된다고. 그죠?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의 이름을 행한다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만들래? 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피대리기관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땡땡. 그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를 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출제하는 거야. 그러면
자, 대리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자, 내가 만약에 본인인데 내가 소송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바쁘잖아요. 내가 바쁘니까 내 소송에 대한 권한을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지. 그지? 그러면 나는 피대리기관이고 대리기관은 뭐야? 변호사가 내 대리기관이야. 그러면 변호사는 나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변호사 이름을 행하는 거야. 그러면 변호사가 재판에 졌어. 그 효과는 누구에게 발생하겠어요? 나한테 발생하지. 이겼어. 마찬가지로 나한테 발생하는 거야. 변호사가 대리 행위를 했지만 요 행위는 누구 행위야? 내 거라고, 내 거. 아시겠죠? 그러면 대리기관이야, 피대리기관의 행위야. 이 행위는 제 행위라고, 제. 아시겠죠? 자, 피대리기관의 행위다. 자, 피대리기관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니까 법률상의 효과는 누구한테 발생하겠어? 얘한테 발생해, 쟤한테 발생해. 변호사가 소송에 졌다고 손해배상금이 10억 나왔어요. 변호사 지가 물어주나? 내가 물어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법률상 효과는 누구한테 발생해? 얘한테 발생해. 아시겠죠? 자, 효과 발생입니다. 그러면 효과를 받는 쪽이 뭐가 돼?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리관계에서 누가 피고야? 얘가 피고야, 얘가 피고야? 얘가 피고라고, 얘가. 얘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피고. 대리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렵다 생각하냐?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거든. 자, 제가 요거 할 때 미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이 너무 그냥 반응이 없네. 자, 원래 그런가? 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말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봐. 잘 들어보세요. 농담입니다. 이판이가 있고 티파니가 있는데 이판이가 티파니한테 이 티파니 한 판이 그랬더니 티파니가 이판이한테 이 티 안 팔아 그랬거든. 자, 다시 갑니다. 이판이가 있고 티파니가 있는데 이판이가 티파니한테 이 티파니 한 판이 그랬더니 티파니가 이판이한테 이 티 안 판다 그랬다고. 자, 정리할 수 있겠어요? 판이라는 글자 많이 나와서 그런 거야. 이판이가 있고 티파니가 있는데 이판이가 티파니한테 이 티파니 한 판이 그랬더니 티파니가 이판이한테 이 티 안 판다 그랬다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자, 별거 아니야. 판이라는 글자를 신경 쓸 필요 없어. 이판이가 있고 티파니가 있지. 그러면 이판이가 티파니한테 이 티파니 안 파니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티파니가 이판이한테 안 팔아 그랬다고. 요 그림이야. 그냥 문장만 쫄락일 뿐이지. 판이라는 글자 넣어가지고 이판이가 있고 티파니가 있는데 이판이가 티파니한테 이 티파니 한 판이 그랬더니 티파니가 이판이한테 이 티 안 팔아 그랬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리기관하고 피대리기관 용어만 잘 구분하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자, 용어만 잘 구분하면 돼. 용어만.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합니다. 삼면관계. 그러면 대리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대리의 종류는 크게 임의대리가 있고 자, 법정대리가 있어.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 자, 이게 대리의 종류입니다.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가 있어요. 그러면 임의대리를 숙권대리라고 합니다. 숙권대리.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리하면은 임의대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대리가 임의대리야.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대리하면 임의대리를 뜻하는 거야. 법정대리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리다. 아시겠죠? 법정대리는. 그러면 법정대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의 법정대리, 협의의 법정대리. 자, 그 다음에 지정대리가 있어요. 지정대리. 자, 그러면 협의의 법정대리는 우리가 본 적 있어. 경찰법에서. 그지? 자, 법정 사실이 발생하면 법정 사실만 가지고 당연히 누군가 대리권을 갖는 거야. 당연히죠. 당연히.
대리권을 갖는 것이 협의의 법정 대리입니다. 법정 사실만 가지고 당연히 누군가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거야. 그 예가 경찰법에 뭐가 있대? 총장이 유고다. 경찰청장이 유고야. 총장이 유고되면 당연히 누가? 경찰청 차장이죠. 차장이 자 직무 대행을 했죠. 직무 대행. 이게 뭐야? 협의의 법정 대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정 대리는 뭐냐? 지정 대리는 법정 사실만 가지고 대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야. 법정 사실이 발생하고, 그죠? 자, 대리권이 발생하려면 일정한 자의 지정이 더해져야 되는 거야. 이거는 바로 가는 거고, 이거는 더해서 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거는 헌법에 있어요. 대통령이 유고야. 당연히 누가 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하는 거야. 이게 협의의 법정 대리야. 됐어요? 국무총리도 유고됐어. 그럼 누가 이제 권한 대행해? 대통령이 미리 국무총리가 유고되고 대통령이 미리 지정해 놓은 자가 권한 대행하는 거야. 그게 뭐다? 지정 대리다. 아시겠죠? 지정 대리. 자,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 더 붙는 거야. 자, 갑니다. 대리기관이 지가 해야 되는데 지도 못해. 그래서 수권을 해서 권한을 줘. 수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대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복대리입니다. 아시겠죠? 복대리. 자,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자, 복대리는 성질이 뭘까요? 항상 임의대리일까요? 법정대리일까요? 생각해봐. 수권을 통해서만 복대리가 만들어져. 법에 정해져 있는 복대리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복대리의 성질은 항상 뭐다? 임의대리다. 아시겠죠? 임의대리. 자, 복대리는 항상 임의대리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봐도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 되어 있을 거야. 자, 복대리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인데 임의대리에서는 복대리 안 된다. 복대리 안 된다. 자, 법정대리에서는 복대리가 된다. 이렇게 보통 설명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몰라. 자, 그렇지 않을까요? 복대리는 항상 임의대리야. 근데 임의대리에서는 복대리 안 돼. 법정대리는 복대리 된단 말이야. 논리적 이해가 됩니까? 뭔가가 생략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뭐가 생략됐냐 하면은 이거야. 자, 갑니다. 대리기관이, 잘 봐봐. 대리기관이 임의대리일 때는 복대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대리기관이 법정대리의 성질을 뜰 때는 복대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나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 자, 나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 자, 나는 A를 믿습니다. 나는 A를 믿어요. 자, 나는 B를 믿지 못합니다. 됐죠? 여러분이 나라면 누구한테 대리권을 주시겠어요? A한테 줄래? B한테 줄래? 내가 믿는 사람한테 주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자, 나는 A한테 권한을 줄 거야. 수권을 하겠지. 그죠? 그러면 요 A가 나의 대리기관입니다. 그러면 얘는 성질이 뭐야? 법정대리야? 임의대리야?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얘는 임의대리야. 대리기관, A가 대리기관인데 대리기관이 임의대리야. 그러면 대리기관이 임의대리일 때 자, 내 권한을 지 맘대로 B한테 줘버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복대리 안 되는 거야. 야, 나는 너를 믿는 거지. 네가 믿는 얘는 난 못 믿어. 그러니까 내 권한을 함부로 그냥 주지 마. 이거야.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소송을 했거든. 소송이 다 끝났는데 제가 학원을 옮겼어요, 이렇게.
자, 학원을 이제 한 8년 정도 있다가, 자, 학원을 옮겼는데, 그 옮긴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 학원이 너무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학원을 옮기게 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마지막까지 다 최선을 다해줘야지, 학생들 이제 수업 끝날 때까지 다 해주고, 자, 계약 기간은 남았었어요. 계약 기간은. 계약금은 받은 적 한 푼도 없어. 계약금 한 푼도 없는데, 이제 족쇄를 차고 있는 거야. 5년짜리 족쇄를. 자, 계약금은 없고 의무만 있어.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학원을 좀 옮겨야 되겠다. 여기 못 있겠다. 이제 그래 결정을 해가지고 미리 내용 증명을 보냈지. 이러이러한 사유로 자, 너희가 이제 부당하게 하고 있으니까 나 계약 해지하겠다. 통보를 했어요.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고 합법적인 절차대로 보낸 거야, 이렇게. 7월 달까지 할게.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선생님 구해라. 안 구하면 그때 나는 의무 없어진다. 그리고 만약에 못 구하면 진도 끝날 때까지 진도는 맞춰줄게. 그랬거든. 그래서 아무 말이 없더라고. 내용지를 보냈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뭐 합의하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다른 데서 수업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 끝난 줄 알았더니 그 학원에서 2개월 있다가 나한테 소송을 건 거야. 얼마 걸었냐면은 10% 걸었는데 100이 아니고 처음에 소송할 때는 100을 넣으면 안 돼. 100을 넣으면은 그 돈이 많이 들어요. 조금만 넣는 거야. 그 조금 넣은 게 4억 6천이야. 4억 6천을 손해배상금으로 물어내라 이거지. 야, 황당하더만. 내가 소송 당해보니까 이거 황당하더라고. 소송은 말이죠. 일단은 무조건 누가 지든 이기든 끝을 봐야 돼. 타협이라는 거 없어. 끝장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길 자신은 있었어. 나는 합법적인 절차로 해지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산 거야, 내가. 내가 수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변호사를 샀어요. 근데 이 변호사가 똑똑하더라고. 똑똑해. 변호사 잘 샀어. 내가 하는 주장을 딱 조리 있게 정리해가지고 내 주장과 딱 맞춰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 거지. 그래서 1심은 이겼어. 나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이 새끼들이 2심으로 가네?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그래서 2심을 갔는데 이제 변호사가 이제 작성할 거 아니야,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야. 딱 읽어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변호사 스타일이 아니야.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물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 1심에 이겨도 2심에 지면 끝나는 거잖아.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란 말이야. 법률심이라고. 대법원에 가서 증거가 다투지 않아요. 그럼 2심에서 완전히 끝장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바빠가지고 새끼 변호사한테 맡겼대. 어쩐지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번에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변호사 잉크도 안 마른 애야. 소송을 해본 적이 없다고. 변호사가 만만하게 봤나 봐. 1심 이겼으니까 얘한테 맡겨도 이길 거다 생각한 거였대. 나는 불안하지. 나는 너를 믿고 했는데 얘는 못 믿잖아요. 근데 너가 변호사가 한 명 선임했는데 2명이 됐더라고. 이게 뭐야. 그래서 변호사님 왜 이러시냐고. 소송 질 거냐고. 나 얘 못 믿는다고. 변호사님 다시 해주세요. 그랬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다시 쓴 거야. 얘한테 맡겼으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 않을까? 나는 이 사람 믿고 한 거지. 얘 못 믿었잖아. 여러분 심핑 변호사님 믿을 수 있겠어? 로스쿨 나와가지고 얘는 사법심 합격한 애거든. 얘 못 믿어요. 나는 너를 믿고 한 거지. 네가 믿는 얘는 나 못 믿어. 내 믿음을 깨트리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함부로 권한 못 준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기관이 임의될 때는 복대리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가봅시다. 내가 권한 행사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 내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내가 죽은 거야.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법 규정에 따라서 누군가 내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내 권한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 A는 대리기관이죠? 성질이 뭐야? 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대리잖아. 이게 뭐다? 법정대리다. 자, 법정대리의 기본적인 모양은 신뢰관계에 기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얘가 받은 거야. 받았긴 받았는데 지가 힘이 없어. 그럼 지가 믿는 누군가한테 권한 주면 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기관이 임의대리 선결될 때는 신뢰를 깨트리니까 복대리를 못 만들어. 대리기관이 법정대리일 때는 신뢰관계 기초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복대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요게 대리다, 대리. 대리는 이게 끝이야. 책에 많은 내용들이 써 있지만 다 볼 필요 없어. 요것만 딱 정리하면 돼. 아시겠죠? 자, 이게 대리다, 대리. 대리는, 요것만 자, 정리해가지고 정확하게 용어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용어만. 자, 그러면 위임이라는 게 있어요. 위임. 자, 위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위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위임이란 뭐냐? 위임. 자, 위임이다. 자, 그러면, 자, 위임이라는 게 있죠? 위임. 자, 위임은 위임청이 있고요. 위임청. 자, 그 다음에 수임청이 있어요. 수임청. 위임한 기관이 위임청이고, 위임을 받은 기관이 수임청이야. 자,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로 1번.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법적 근거. 자, 요하느냐? 자, 2번. 권한이죠? 권한. 자, 3번. 이전되나, 안 되나?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포인트야, 포인트. 아시겠죠? 자,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이 된다. 아시겠죠? 이전되는 거야. 이전이란 말이 뭐였어요? 잘 봐봐. 자, 위임청이 흰색하고 노란색을 갖고 있었어. 아시겠죠? 권한 두 개를 갖고 있었다고. 이거를 잘라가지고 얘는 없애고 얘한테 주는 거야. 이게 위임이야. 이전된다고, 이전. 여기 없다가 여기 생기는 거지.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전이야, 이전. 그러면 자, 법에다가 네가 해라라고 했는데 지권한을 함부로 막 주면 돼? 딴 기관한테? 안 돼요. 그래서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거야. 그 다음에 권한은 일부만 돼요. 아시겠죠? 일부만 됩니다. 자, 전부 됩니까? 안 됩니다. 전부 안 돼요. 주요 부분 안 됩니다. 주요 부분. 자, 주요 부분 안 된다. 그 다음에 형식적 권한도 위임할 수 없어. 자, 형식 권한도 위임할 수 없어요. 요게 또 하나의 포인트야. 자, 보세요. 제 몸뚱아리가 위임청의 권한의 전부야. 아시겠죠? 손목을 잘라줄 수 있을까? 손목 잘라준다고 죽는 게 아니야. 잘라줄 수 있어. 이만큼 딱 잘라주는 거야. 그럼 나는 팔이 없어질 거 아니야, 팔이. 없어지겠지? 근데 중요 부분을 자르면 될까? 선생님, 모가지 필요한데요? 모가지 자르면 죽어요. 그죠? 전부 잘라가면 어떻게 되겠니? 전부 잘라가 버리면 내 실체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일부만 자르는 거야, 일부만. 아시겠죠? 일부. 그러면 이 권한은 이제 누구 거야? 잘라줬잖아. 그럼 얘 거라고, 얘 거. 아시겠죠? 수임청 겁니다. 그러면 수임청이 자, 행위를 할 건데 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권한? 수임청의 권한. 누구의 책임? 수임청의 책임. 누구의 이름? 수임청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누구의 권한? 수임청의 권한. 누구의 책임? 수임청의 책임. 누구의 이름? 수임청의 자, 이름으로. 그러면 요 행위는 저 사람의 행위야, 요 사람의 행위야. 요 사람의 행위야, 수임청의 행위가 돼. 자, 수임청의 행위가 된다. 그러면 법률상 효과는 누구한테 발생하겠어요? 행위자에게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수임청 행위가 되니까 법률상 효과는 누구한테가? 수임청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를 받는 쪽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그러면 위임에 대해서는 위임청이 피고야, 수임청이 피고야?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얘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임청은 권한이 있어 없어? 권한을
잘라줘 버렸으니까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돼 버렸으니까. 자, 이것을 말로 써보면, 위임청은, 위임된 사무에 대한 권한. 자, 사무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상실하게 돼? 네, 상실하게 돼. 잃어버린다. 자, 됐습니까? 상실하게 돼. 그러면, 자, 위임청이 넘겨줬죠? 자, 지금은 수임청 겁니다. 그러면 수임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다시 잘라가지고 또 넘겨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 재비임이라고 하는 거야. 재비임도 이전되는 거야. 아시겠죠? 재비임. 그러면 수임청이 그것을 다시 비임해. 재비임. 재비임도 권한이 이전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니?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야. 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자,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재비임이 되는데 법적 근거 없이는 재비임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거 하나 생겼다. 자, 일반적으로 수임청은 보조기관이 될까요? 하급관청이 될까요? 생각해 보시고, 대리기관은 보통의 경우 하급관청이 될까요? 보조기관이 될까요? 제가 일부러 용어를 맞춰놨어. 수임청은 보통 뭐가 된다? 보조기관이야, 하급관청이야? 하급관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청의 개념을 쓴 거야. 자, 수임청은 보통 하급관청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시겠죠? 하급관청. 그러면 대리기관은 보통 뭐가 된다? 하급관청이야? 보조기관이야? 보조기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본에 맞춰놓은 거야. 기관 간에 발생하는 거니까. 자, 대리기관은 보통 보조기관이, 자, 대리기관이 되는 거예요. 보조기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위임이고, 이게 대리야. 이게 끝이 아니야. 자,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별 개념이 있어요. 자, 구별 개념. 자, 구별 개념이 있습니다. 구별 개념. 자, 구별 개념. 자, 구별 개념은 여기에 내부 위임이라는 게 있고요. 내부 위임. 자, 그 다음에 위임 정결이라는 게 있고요. 정결. 자, 대결이라는 게 있어요. 대결. 자, 여기도 위임 들어가 있지? 여기도 위임이 있어. 일반적 위임과 달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부 위임은, 위임 정결은, 대결은 그랬는데, 요거를. 자, 내부 위임은 보통 하급 관청에게 하는 것이 내부 위임이고요. 위임 정결은 보조기관한테 하는 게 위임 정결입니다. 자, 대결은 줄임말이에요. 대신 결제하는 걸 대결이라고 그래. 대신 결제. 그러면 결제권자가 일시부재시. 자, 일시부재시에 결제권만 행사하는 거야. 자, 결제권만 행사하는 것을 대결이라고 합니다. 대결. 자, 이것들의 차이고, 실제로는 요게 중요해. 아시겠죠? 요게 일반적인 위임과 다른 거야. 아시겠죠? 요 차이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위임 정결 대결은 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위임은 요하지. 자, 그 다음에 내부 위임 정결 대결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아. 일반적인 위임은 이전되는데 이건 이전 안 돼. 자, 일반적인 위임은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수임청의 이름으로 행사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내부 위임과 위임 정결 대결은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행사됩니다.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행사돼. 이름으로 행사. 자, 요게 자, 일반적인 위임과 다른 거야. 그러면 제가 위임 정결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위임 정결이 뭔지.
자, 여러분이 아마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결제판, 혹시 회사 본 적 있나? 회사 보면은 서류에다가 결제판이라고 있거든, 이렇게. 결제판이 이렇게 있어. 결제판. 자, 요즘엔 전자결제로 하니까, 요즘에는 일반 회사는 그냥 다 결제 받아야 돼. 도장 찍어주고 사인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담당자 있고, 과장 있고, 부사장 있고, 사장이 있다. 보통의 경우는 사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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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사장까지 받아야 최종적인 사장님이 결정한 거야. 그죠? 근데 사장님이 최종 사인을 해서 결정이 나는 건데 위임 정결은 보조기관이라고 그랬지. 부사장한테 사장이 야 부사장 이거 정결해. 네가 정결하라고. 정결을 내려주면 부사장이 사장란에다가 사인을 해요. 아시겠죠? 이게 위임 정결이라고. 그럼 사장은 사인한 바 없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부사장이 위임 정결로 사인을 했는데 이거는 누가 결정한 거야? 부사장이 결정한 거야? 사장이 결정한 거야? 본래 행정청 누구야? 사장의 이름으로 결정난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전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다 사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다가 사인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야, 부사장 갖고 와. 내가 사인할게. 갖고 오라고. 너 빠져. 내가 사인할게. 사장이 사인할 수 있다니까. 이전 안 되니까. 이게 위임정결이에요. 아시겠죠? 위임정결. 대결은 대신 결제하는 거야. 여러분도 아마 대결 해봤을 텐데 해본 적 없어요? 택배 아저씨 오잖아. 택배. 저기 아버지 계세요? 그랬더니 누구누구 계십니까? 우리 아빠인데요. 아버지 계세요? 아니 잠깐 나가셨는데. 아 이거 어떡하나? 언제 오시는데요? 한 5분 걸릴 건데요. 아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저기 딸 맞죠? 예?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네 이름 쓸래? 내 이름 쓸래? 아빠 이름 써야 된다고. 아빠 이름.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 대신 결제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물론 대결이라고 쓰고 자 이름을 쓰는 거야. 내가 아버지 대신 결제한다라고 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위임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시킨 사람이 부담할까요? 시킨 대로 한 사람이 부담할까요? 위임청이 부담해? 수임청이 부담해? 비용 부담은? 당연히 시킨 사람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비용 부담은 위임청이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얘가 비용을 부담함이 원칙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비용 부담은 위임청이 하는 거야, 위임청. 됐습니까? 자, 이거 말고 이제 2개 남았어, 2개. 자, 2개까지 정리돼야 되는데 시간 조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비용 부담을 설명해 드릴게. 자, 제가 우리 학생들도 뭐 많이 있는데 오늘 내가 간만에 청주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피자를 내가 한번 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오늘 바빠요. 알았지? 네가 해라. 네가 좀 피자 사줘. 알았지? 돈은 네가 내라. 어때? 아니 내가 사줄 권한을 너한테 위임할 거야. 돈은 네가 내.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졸라 비싼 거. 자 그러면 위임 받겠니 안 받겠니? 너 같으면 No. 싫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시킨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수임청이 그걸 하는 거지. 수임청이 비용 부담한다면 누가 하겠냐고. 시킨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에요.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다가 2개를 추가해 줘야 돼. 끝을 내면. 자, 그래서 그거는 쉬었다가 이어갑시다.